भारत की कार्रवाई का साथ देने के बजाय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한국 무기의 강력함을 परस्परी 실감한 के साथ 인도가 लड़ना शुरू 또 कर 다른 दिया। 분야에서 한국을 선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중국까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고 밝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도 500개 마을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전 세계 전문가들이 놀라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지시 쿠마르입니다. 인도에서 3대째 밀밭 농사를 짓는 농부로 일하고 있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 4시였어요. 저는 또다시 밭에서 메마른 흙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바스락거리며 흘러내리는 흙이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15헥타르에 펼쳐진 저희 밀밭은 4년째 몬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땅은 이제 갈라진 대지로 변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초록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메마른 바람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까지 더해져서 저희 가족의 생계는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아들 비카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아빠, 저 정말 뭄바이로 떠날게요. 25살 청년이 이 메마른 땅에서 무슨 희망을 찾겠어요. 아내 수니타도 요즘 밤마다 한숨만 쉬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안 3대가 지켜온 농사가 제대에서 끝나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델리 농업박람회에 갔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파 속에서 저는 한 여성이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을 때 그녀가 보여주고 있던 화면 속 풍경은 제가 지금까지 본 농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면 속에는 컨테이너 같은 건물 안에서 토마토와 오이가 계절에 상관없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정확히 식물의 뿌리에 떨어지고 있었고 온도와 습도가 저절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스마트팜입니다. 프리아 샤르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프리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우타르 프라데시 농가 출신이에요. 아버지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죠. 하지만 라지시지,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저희와 비슷했어요.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농업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꽃이 꺼졌다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농부가 그런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요. 프리아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요. 멀리 떨어진 인도의 농부들까지 도우려고 전문가를 파견해 주거든요. 바로 이분이 아닐 베르마 씨예요. 화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한국인 전문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라지시 씨, 한국에서 온 안일입니다. 인도 농업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특별한 기회가 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오고 있었어요. 평생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농사를 지어온 제가 과연 이런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프리아는 태블릿을 제게 더 가까이 가져오며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 농장에서는 물을 90%나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확량은 오히려 3배나 늘어나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90%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정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이런 농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후변화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4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가뭄, 메뚜기떼, 기후변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평범한 농부도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안일 씨가 화면 속에서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라지시 씨, 한국의 농부들도 처음에는 다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프리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라지 씨지, 변화는 항상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있는 저희 밭이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저는 마침내 결심을 내리며 말했어요. 해보겠습니다. 한국 기술로 저희 농장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메마른 밭에서 한숨만 쉬던 절망적인 농부에서 희망을 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혁신가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제 가슴은 오랜만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라자스탄 주 조드푸르 근교. 저희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새벽 5시가 되면 수탉이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는 일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내 수니타는 부엌에서 차이를 끓이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들 비카스는 요즘 늦잠을 자는 날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25살 청년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15헥타르였어요. 할아버지가 개척한 이 땅은 한때 라자스탄에서도 손꼽히는 밀 농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라지시야, 이 땅은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다. 3대에 걸쳐 이어온 전통이란다. 아버지도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고 저 역시 25년 동안 그 방법을 고수하며 살아오고 있었어요. 매년 똑같은 시기에 씨를 뿌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주고 똑같은 기도를 하며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밭은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던 그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갈라진 땅 사이로 메마른 바람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록색 밀이 바람에 출렁이며 물결처럼 춤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황량한 모래바람만 휘날리고 있었어요. 4년 전부터 몬순이 제때 오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2019년에는 비가 평년의 절반밖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비구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름은 저희 마을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아이의 가뭄이었어요.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었고 우물물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마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비카스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델리나 뭄바이에서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IT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왜 저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비카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25살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니타도 요즘 자주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여보, 이웃집 람 아저씨도 농사를 그만두고 아들 따라 뭄바이로 떠났다면서요. 저희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말하는 수니타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마을의 다른 농부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옆집 샤르마 삼촌이 땅을 팔고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라지씨, 농사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기후가 바뀌었어. 우리 아버지 세대의 농법으론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샤르마 삼촌이 떠나던 날, 저는 그의 빈집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고 창문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집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저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개간한 이 밭, 아버지가 평생 가꾼 이 흘, 제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이 들판을 그냥 버릴 수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밭을 돌아보며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조상들도 가뭄과 홍수를 이겨내고 농사를 지었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밀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었고 올해는 씨앗을 살 돈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밭 한가운데 서서 메마른 흙을 손으로 집어보고 있었어요. 흙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흙이 촉촉하고 기름져서 손에 달라붙곤 했는데 지금은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면 저는 집 앞마당에 앉아서 다른 마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이 보였는데 그마저도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수니타가 차이를 끓여서 가져오며 옆에 앉았어요.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건강까지 잃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있었고 식욕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절망적인 시기에 델리 농업박람회 참가 기회가 왔어요.
정부에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또 허울뿐인 정책 홍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등을 떠밀었어요. 여보,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니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델리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메마른 들판들을 보며 저와 같은 처지의 농부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다른 농부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절망적인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작은 상자 안에서 토마토가 자란다고요? 저는 스마트팜 컨테이너 앞에서 반신반의하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6m 길이의 하얀 컨테이너가 제 앞에 놓여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아닐 베르마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라지시 씨, 직접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어요. 프리아의 설득과 정부 지원으로 저희 마을에 첫 번째 스마트팜 컨테이너가 설치된 것은 2023년 3월이었어요. 트럭에서 컨테이너가 내려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라지 씨가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웃집 람 아저씨가 고개를 흔들며 말하고 있었어요. 외국 물건을 들여와서 농사가 잘 될 리 있나. 하리 삼촌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수백 년 해온 방식을 버리고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저희 가족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4년간의 실패로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컨테이너 안의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온도, 습도, 피, 양분 농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태블릿 화면에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어요. 7점이라는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온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안일 씨, if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저는 화상통화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매일 밤 7시 30분마다 한국과 연결해서 배우고 있었거든요. 안일 씨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P는 물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토마토는 6.0에서 6.8 사이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7.2로 약간 높죠? 이럴 때는 이렇게 조정하세요. 매일 밤 한국과의 화상통화는 제 일과의 핵심이 되고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은 밤 11시, 인도는 저녁 7시 30분에 연결했거든요. 안일 씨뿐만 아니라 한국농업기술진흥청의 다른 전문가들도 돌아가며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운 저는 매일 통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친절했어요.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웃으며 답해주고 있었거든요. 라지시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한국 농부들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어려워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격려해주고 있었어요. 2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센서를 확인하고 물을 주고 온도를 조절하고 밤에는 한국 사람들과 공부하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자란 토마토가 첫 수확을 맞이한 거예요. 붉고 탱탱한 토마토를 손에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4년 동안 제대로 된 수확물을 보지 못했던 저에게 이것은 단순한 토마토가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거든요. 손에서 토마토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있었고 싱싱한 냄새가 코끝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보, 이 토마토 정말 맛있어요. 수니타가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달고 신선해요. 비카스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직접 맛을 본 후에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빠,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이런 토마토는 뭄바이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요. 시장에 가져간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3배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크기도 균일하고 색깔도 선명했으며 무엇보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이었거든요. 채소 상인들이 먼저 연락해서 정기 공급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라지시 베이, 이런 품질의 토마토를 계속 공급할 수 있어요? 델리의 5성 호텔에서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어요. 물 사용량은 기존의 10분의 1로 줄었고 수확량은 3배로 늘었어요.
이 놀라운 결과를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거든요. 부러움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구경하러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해하고 있었거든요. 라지 씨,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마을의 연장자인 람 다다지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방식을 버리고 외국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일까?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전통을 저버린 것 같은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방식을 버리고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고 있었어요. 전통은 소중하지만 가족을 굶주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는데 이제 풍성한 토마토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문가들과 통화할 때마다 저는 용기를 얻고 있었어요. 라지시 씨, 변화는 항상 어려워요. 하지만 좋은 변화라면 용기를 내서 받아들여야 해요. 안일 씨가 격려해주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농부들은 스마트팜을 구경하러 자주 와서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라지시 형, 정말 물을 90%나 절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변화는 어렵지만 분명히 필요한 변화였거든요. 스마트팜의 성공 소식이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컨테이너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라지시베, 정말로 물을 90%나 절약할 수 있어요? 옆마을에서 온 젊은 농부가 신기해하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수확량이 3배라는 게 사실인가요? 또 다른 사람이 눈을 반짝이며 묻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현실적인 질문도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이런 질문들에 답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마을의 원로들과 몇몇 보수적인 농부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인 하리 삼촌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마당에 앉아서 차이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라지 씨,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나? 하리 삼촌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도의 농업 전통을 외국 기계로 대체하려는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리 삼촌, 저는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후가 바뀌었잖아요. 4년째 가뭄인데 예전 방식으론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하리 삼촌이 목소리를 높이며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상들도 견뎌냈다. 우리 방식을 믿지 못하고 외국 것에 의존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리 삼촌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전통을 저버리고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수니타도 제 옆에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아마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팜 컨테이너에 누군가 돌을 던진 흔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었지만 유리창 한쪽에 금이 가 있었어요. 아빠, 이건 너무하잖아요. 비카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한 일이 분명했지만 범인을 찾아내서 뭐 할 것인가요? 이미 마을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있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갈라진 유리창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걸까요? 프리아가 급히 마을로 달려왔어요. 라지시지, 괜찮으세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야 했는데. 프리아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저는 힘없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만에요. 프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라지시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농업 기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안일 씨로부터 화상 통화가 왔어요. 라지시 씨,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화면 속 안일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안일 씨,
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라지시 씨, 한국도 60년 전에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결국 그 기술들이 한국 농업을 구했어요. 변화는 항상 어렵지만 필요한 변화라면 포기하면 안 돼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기후변화와 가뭄에 시달리는 수많은 농부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 포기한다면 저와 같은 처지의 다른 농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저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프리아 씨, 안일 씨, 더 많은 농부들에게 이 기술을 알려주고 싶어요. 라자스탄 전체에, 나아가 인도 전체의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운명의 부름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저 한 사람만의 농사가 아니었거든요. 인도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비록 험난한 길이겠지만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저는 앞에 서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전통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4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요. 메뚜기 떼도 점점 더 자주 와요. 예전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저희를 구해줬어요. 물도 90% 절약하고 수확량도 3배로 늘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람 다다지가 손을 들었어요. 라지 씨, 그 기술이 정말 안전한 건가? 우리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 네, 다다지. 오히려 더 안전해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기술이에요. 하리 삼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거지? 정부에서 80%를 지원해줘요. 저희가 부담할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회의가 끝날 때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반대만 하지는 않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을을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변화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농부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받은 모험의 부름이었어요. 2023년 여름, 라자스탄을 덮친 재앙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끔찍한 것이었어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공식 명칭은 역사상 최악의 가뭄과 메뚜기 대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용어로는 저희가 겪은 절망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5월부터 시작된 이상 고온이 연일 45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도 기온이 35도였거든요. 땅은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고 지하 수위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우물을 확인하러 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2m만 내려가도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10m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마을의 다른 우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6월 말 파키스탄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라자스탄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어요. 라디오에서 경고 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끔찍한지 몰랐거든요. 라지 씨, 메뚜기 떼가 온다. 이웃집 샹카르가 새벽 5시에 저희 집 문을 두들기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늘이 검게 변했어.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정말로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거대한 구름처럼 저희 마을 위를 덮고 있었거든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헬리콥터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내려앉는 곳마다 모든 녹색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잎사귀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었거든요. 몇 분 만에 푸른 밭이 황무지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고 있었어요. 신이시여, 아내 수니타가 공포에 질린 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마을의 모든 농가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람 다다지의 3헥타르 밀밭은 하루 만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평생 가꿔온 밭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람 다다지는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하리 삼촌이 그토록 자랑하던 목화밭도 메뚜기들의 먹이가 되어버렸어요. 내 평생의 노력이 하루 만에 하리 삼촌이 멍하니 서서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저를 스마트팜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울먹이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아저씨는 주먹을 쥐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라지 씨, 이제 어떻게 하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제게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기계는 괜찮은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팜 컨테이너로 향했어요. 외부는 메뚜기들로 뒤덮여 있었지만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는 안전했거든요. 토마토, 오이,
상추가 여전히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자동 급수 시스템 덕분에 물 공급도 중단되지 않았고 온도 조절 시스템으로 내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바깥은 지옥 같은 상황인데 컨테이너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초록색 잎사귀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붉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프리아 씨,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전화로 보고하고 있었어요. 외부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스마트팜은 멀쩡해요. 라지 CJ, 이제 이해하시겠죠? 프리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의 증가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뻐하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작물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난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라지 씨 베이, 저희도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하리 삼촌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위기는 저 혼자만의 시련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마을 전체의, 나아가 인도 농업 전체의 시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리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저희 함께 해내요. 한국 기술이 저희 마을 전체를 구할 수 있어요. 안일 씨와의 긴급 화상회의에서 저는 마을 전체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안일 씨, 저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스마트팜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라지시 씨, 안일 씨의 답변은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승인했어요. 일주일 안에 추가 컨테이너 10개를 보내드릴게요. 그 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낮에는 새로운 스마트팜 설치를 도왔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운영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라지 씨, 이 센서 수치가 빨간색으로 변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남 다다지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다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드리고 있었어요. 가뭄과 메뚜기 습격이라는 이중 재앙 속에서도 저희 마을의 스마트팜들은 꿋꿋하게 생산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일반 농법으로는 한 톨의 곡식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물 사용량이었어요. 기존 농법 대비 90%를 절약하면서도 수확량은 3배나 증가했거든요. 다른 지역 농부들이 물을 구하러 멀리 떠나는 동안 저희는 오히려 물이 남아돌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기적이야. 마을 이장하리 삼촌이 감탄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라지 씨, 내가 저희 마을의 구원자구나. 하지만 저는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구원자는 한국의 기술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밤에 혼자 컨테이너 앞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끔찍한 위기가 오히려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구나. 이제 아무도 한국 기술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위기를 극복한 지 6개월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라서고 있었어요. 라자스탄 정부에서 혁신 농업 대상을 수여했고, 인도 농업부에서는 저를 스마트 농업 홍보대사로 임명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저희 마을이 라자스탄 스마트 농업 모델 마을로 지정된 일이었어요. 라지 씨지, 축하해요. 프리아가 환한 미소로 인증서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이제 라자스탄 스마트 농업협회 초대 회장이 되신 거예요.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한때 저를 반대했던 하리 삼촌은 이제 가장 열성적인 스마트팜 운영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라지 씨야, 이 기술을 다른 마을에도 빨리 전파해야 한다. 하리 삼촌이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농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람 다다지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며 웃고 있었어요. 이 늙은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구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오히려 도시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싶어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비카스가 어느 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농업이 이렇게 멋진 일인 줄 몰랐어요. 비카스는 뭄바이에서의 계획을 완전히 접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젊은 감각으로 스마트팜 농산물의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SNS를 통해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인도 농업의 혁신가예요. 한국 기술과 인도 전통이 만나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비카스가 자랑스럽게 포스팅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청에서 감사패를 받은 날이었어요. 안일 씨와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저희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저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제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 강국이 된 한국, 그 소중한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 여러분께 라자스탄 농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일 씨도 답사를 하고 있었어요. 라지시 씨와 마을 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한국 기술이 인도 땅에서 꽃 피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밭을 걸으며 지난 2년을 돌이켜보고 있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희망의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 그 모든 과정에서 저를 이끌어준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마음 깊이 새겨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마을의 성공 모델이 라자스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500개 마을에 스마트팜이 설치되었고 수만 명의 농부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거든요. 저는 매주 다른 마을을 방문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농부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3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진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세미나에서 말할 때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과 저희의 의지가 만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매년 12월, 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청에 감사 편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올해 편지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사랑하는 한국의 친구들에게, 라자스탄의 메마른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술 덕분에 저희는 가뭄과 메뚜기를 이겨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우정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들 비카스는 이제 저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스마트팜 기술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는 종종 젊은 농부들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농업은 낡은 직업이 아니에요. 첨단 기술과 만나면 가장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거든요.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인도 전체에, 나아가 남아시아 전역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한 명의 평범한 농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대륙 전체의 농업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스마트팜 컨테이너 앞에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며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함께 써내려가는 농업혁신의 역사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 저희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라지시 씨, 이제 아시아 전체의 농업 멘토가 되셨네요. 프리아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밭에 나가고 있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한국 기술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내 수니타도 이제는 여성 농업인 모임의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저도 다른 농부 아내들에게 스마트팜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 마을에는 이제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있었어요. 인도 전국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스마트팜을 구경하러 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해드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인도의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태블릿 화면을 켜며 한국어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하루.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거든요. 언젠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 농부들과 교류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희망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국과 인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농업의 미래. 그 중심에 저와 저희 마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